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회장님의 사랑만큼 소리 질러!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애터미 매거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매일 100명을 만나러 갑니다. 백만갑 얘기가 오늘 많이 나왔죠. 그 백만갑에 관한 정확한 취지, 핵심적인 취지를 창업자 메시지에 잘 실어놨습니다. 제가 직접 한자 한자 다 썼거든요. 명문장이라고. 제가 다른 공부는 잘 못했는데 국어는 조금 하는 편이었어요. 수학, 영어 이런 건 너무 어렵더라고. 그리고 여기 이제 성공 스토리 나오는데요. 어떤 분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하는 그런 이제 사연들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돈 없을 때는 돈 아끼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돈 없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 책값은 아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울 때는 정말 책을 많이 사서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매거진 그냥 인쇄비만 받고 파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보시면은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좀 끌려오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보자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한번 가서 들어는 준다. 그런데 내가 절대로 물건 안 살 거다. 그 다음에 사업 절대로 안 할 거다 하고 마음문을 꼭꼭 걸어 닫고 있는 분들이 여기도 몇 명 보이네요. 표정이 벌써 굳어 있습니다. 저 잘 안 쳐다보려고 그러고요. 그런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희는 아무나 사업자 안 시킵니다. 어떤 분만 사업자를 하시라고 권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제품들이 거의 다 생필품들입니다. 화장품, 생필품이죠. 세제, 샴푸 이런 것들 다 생필품이고 또 이제 건강식품도 장수시대의 생필품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저 제품은 내가 전에 먹던 것이 더 싸고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절대로 물건 사지 마세요. 그리고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절대로 사업도 하지 마세요. 해봐야 안 됩니다. 돈 욕심에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사업을 하시냐면은 내가 어차피 화장품 쓰는데 저 화장품이 훨씬 더 싸고 좋은 것 같네? 이거 한번 써보자. 샴푸도 비싸지가 않네? 건강식품도 괜찮은 것 같네?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먹어봤더니 정말 전에 먹던 거, 바르던 거, 쓰던 것보다도 훨씬 더 싸고 좋다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만 사업자가 되시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업자가 되는데 화장품을 취급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미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미모 따졌다가는 10%도 합격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학력을 안 따지고요. 여러분 화장품 이렇게 사원 모집할 때는요 다 나이 제한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나이 안 따집니다. 70, 80대들에도 다 지금 연봉 몇 억까지 성공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일한 결정 자격은 딱 한 가지예요. 이거는 내가 평생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만 사업자가 되시라 하는 겁니다. 저희 해모 힘이 있습니다.
이 해모힘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를 했고, 국책 프로젝트로 연구비만 5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년여에 걸쳐서 15명 정도의 의사, 한의사, 박사급 연구원들이 연구를 했고요. 지금은 이 해모임이 건강식품 수출 1위 품목으로 등재가 됐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요,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1000년 동안 건강식품 수출 1위는 항상 홍삼이었어요. 1000년 동안. 고려시대에도 홍삼이 수출 1위였고, 조선시대도 그렇고, 대한민국 건국이 되고 난 후로도 홍삼은 건강식품 수출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모임한테 밀렸어요. 그래서 이 해모힘도 원래 한국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먹어왔던 겁니다. 한방을 이제 베이스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물탕 이런 한방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독성이 있는 것은 빼버리고, 또 어떤 4가지 중에서 어떤 것의 함량을 좀 높이면 더 효과가 올라가는지, 이런 것을 8년여에 걸쳐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그냥 체험적으로 먹어봤더니 이거를 먹으니까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리고 뭔가 건강해지고 수명도 더 길어지는 것 같더라, 힘이 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봄, 가을로 보약 한 첩씩 지어가지고 먹던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그거를 더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 과학자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생명공학팀이 이거를 연구를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니, 네가 뭔데 국책 프로젝트를 연구한 거 그거를 네가 독점 판매를 하냐 막 이랬거든요. 달리 독점 판매를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청와대 백이 있어서 국책 프로젝트를 독점 판매하는 거 그거 아니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게 안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같이 공장을 만들어 놨는데 60호에 얼마씩 팔았냐면은 77만 원씩 받았어요. 왜냐하면 연구비도 많이 들어갔고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 가격에 77만 원에 팔아도 그냥 뉴스 한 번만 내보내면은 그냥 전화통이 불이 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해모임이 개발이 됐는데 면역력 증진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다 하면서 막 뉴스로 내보내고 전화통 옆에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데 벨이 안 울려. 그게 우리 그 연구만 하는, 공부 잘해갖고 박사 받고 연구한 분들의 그 방법인가 봐요. 그게 한계 같아, 그분들이. 그런데 저 같은 장돌배기 장사꾼이 봤을 때는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그 당시 원자력연구원장님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어떻게 찾아갔어요, 하여간. 그래서 그 원장님은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성경과 과학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재밌게 들었고,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사님, 그 원자력연구원에서 기가 막힌 거 개발했다는데 저도 좀 팔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빨리 내려와 보래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저는요, 하여간 우리 동네 대리점권 하나는 내가 좀 어떻게든 박사님 가랭이를 붙잡고라도 따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갔는데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자네 파는 건 잘 팔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는 건 잘 팝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서 국내
5개 자동차 회사하고 또 뭐 해외로 막 수출하고 이런 걸 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제 장사꾼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예. 그때 월급쟁이 시절에. 예. 그래서 나와가지고 인터넷 백화점 하다가 망해가지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이게, 동네 대리점권 하나 따가지고 이제, 그럼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되겠구나 하고 이제 가서 부탁을 했더니 그 박사님이, 파는 건 잘 팔죠. 그래서, 제가 파는 건 자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네, 내 공장 사장을 소개해 줄 테니까 그 김치봉 대표이사라고 있어. 그 사람 찾아가서 파는 걸 좀 책임을 져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했더니 만들기는 잘 만들고 공장도 세워놨는데 생산을 하는데 이게 팔리지를 않네. 자네가 좀 팔아줘서 그러더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팔아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제 손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독점 계약을 해줘야 된다. 그것도 뭐 2년씩 독점 계약이 아니고 영구 독점 계약. 그 말도 안 되는 영구 독점 계약서를 써가지고 받아가지고 도장을 받아가지고요 금고에다 넣어놨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만나봤더니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거를 한 번 생산할 때요 3,000세트를 생산을 해. 보통 박스 발주할 때 뭐 10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안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단위가 3,000개야 뭐든지 발주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제 3,000박스를 생산을 해. 그런데 한 달에 500박스밖에 안 팔려. 누가 사가느냐? 딱 사가는 사람이 있어. 자, 첫째는 암 걸렸어. 두 번째는 부자야. 세 번째는 이 소식을 들었어. 뉴스를 봤어. 그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는 사람이 한 달에 한 500명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알아도 안 사고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만 이렇게 좀 먹고 있었던 그래서 아름아름 이렇게 뭐 그러니까 한 달에 500박스 파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생산해 가지고 3,000개 생산해서 6개월 동안 팔고 또 공장 6개월 쉬어놨다가 또 팔고 공장 1년에 2번 돌리면은 그 공장이 살까요 죽을까요? 죽죠. 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치봉 대표이사 보고 자 이거를 국민 건강식품으로 만들자. 인류의 건강식품으로만 온 인류가 먹을 수 있는 건강식품으로 만들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를 한 달에 10만 박스를 생산하는 걸로 해서 원가 계산을 해주라. 근데 지금 몇 박스 판다고요? 자기네가 500박스 팔고 있는 것을 한 달에 10만 박스씩 판다고 그렇게 원가 계산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웃더라고. 자, 그런데 당신이 10만 박스를 생산하면 원가가 뚝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2톤 탱크에다 하는 걸 10톤 탱크를 5개 연결시켜가지고 거기서 생산을 해대면은 어마어마한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요 이렇게 내고를 할 때는요 좀 무식한 척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거 만드는 거 일도 아니잖아. 풀뿌리 갖다가 푹푹 삶아가지고 국물 내서 담아주는데 뭐가 어렵다고 그래.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 중합시키고 뭐 하고 하는데 뭐 들어가는 뭐 기술이 원가가 어쩌고. 그래서 그거 기계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계를 한 달에 10만 세트, 1년에 100만 세트로 나눠가지고 기계값 쳐준다니까? 그럼 가격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지. 그 다음에 그 기계 돌리는 모터값, 전기료 내가 준다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세트로 해서 원가 계산을 해 주라고. 그러면 적자 안 나게 내가 해준다고. 근데 당신은 한 달에 500박스 팔아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공장 못 살려. 100% 죽어. 그러니까 100% 죽을래? 아니면은
10만 박스를 내가 팔 수 있는 가능성 100% 보장 못해. 가능성 한 1%나 될 거야. 1%. 나도 99%는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어떡할래? 1% 가능성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가볼래? 아니면 그냥 100% 죽을래? 그랬더니 이 양반이 영리하더라고. 해보자고 그래가지고야 이거를 77만 원 하던 걸 지금 얼마에 파느냐? 8만 8천 원에 파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10만 박스가 아니고 20만 박스, 30만 박스가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히트 상품이요, 연구원들의 머리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 같은 장돌배기 장사꾼의 머리가 믹스가 돼야 이런 히트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장사꾼으로 나서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쪽팔려 해야 되겠어요? 장사꾼이 어마어마한 가치 창출을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가치 창출을 하는 거예요. 예. 생산보다도요, 제조보다도요, 마케팅의 가치 창출 효과가 더 커요. 그러니까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이 장사꾼이 가치 창출을 한다는 얘기냐? 제가 오늘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해모임을 한 박스 가져갔어. 친구한테 가져갔어. 아니면 뭐 언니, 동생, 친척한테 가져갔어. 뭐 사업한다고 그러더니 뭐 하나 들고 왔네. 이제 엄청 비싸면 어떡하나 하고 속으로 겁을 먹고 있어. 그래서 딱 박스를 내놓는 순간에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딱 매겨. 한 10,000원, 20,000원 같으면 내가 가볍게 그냥 안 먹고 사줘야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50,000원 정도 같으면은 들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10만 원? 무조건 안 된다고 해야지. 이렇게 속으로 딱 가격을 매기고 있다. 이것을 소비자 인식 가격이라고 그래. 인식 가치라고 그래. 그런데 자, 해모임을 한 박스 딱 내놨는데 이거를 이제 5만 원까지는 내가 사준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 그런데 원자력 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다고 그러니까 와, 원자력 연구원 같으면 우습게 볼 때는 아니잖아? 그러면서 그러면 6만 원까지도 사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다가 수출 1위래 이게. 홍삼을 따라잡았대. 뭐야? 진짜 효과가 있으니까 외국에도 팔리고 국내에서도 팔리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효과 없는데 그렇게 먹어도 될까? 효과가 있을 것 같네? 거기서 2만 원을 딱 올려. 그래가지고 8만 원까지는 내가 어떻게 사봐야지. 근데 이게 한 박스에 얼마라고요? 8만 8천 원. 얼마 남았어 이제? 8천 원 남았어. 8천 원. 네. 그런데 그날은 일단 거절을 했어. 거절을 했어. 그럼 돌아갔어. 이제 집에서 이제 뭐 해모임이라고 그러더니 뭐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인터넷 조사도 해보고, 그래서 다음에 오면 이제 진짜 어떻게 거절을 할 것인가, 뭔가 이게 꼬투리를 잡아야 거절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니 이게 보통이 아닌 거야. 막 SCI급 논문이 18개가 있대. SCI급 논문이 뭔지는 잘 모르는데 하여간 세계적인 학술지야 그게. 그래서 그 SCI 논문 그 잡지에 논문 한 편만 실려도 무조건 과학계에서는 인정을 해줘 버려. 그런데 건강식품 중에서는요, 그냥 정말 좋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건강식품이 SCI 논문 실려봐야 한 2-3개 실린대. 그런데 유일하게 18편이 실려있대. 그거를 보는 순간에
마음이 야, 이거는 더 비싸게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88,000원이면 싼데? 나는 한 15만 원이라도 사겠다. 왜? 아니, 할인 매장에서 파는 상황버섯, 영지버섯도 10만 원은, 15만 원 하는데, 그 정도보다는 나은 것 같아. 이왕 먹으려면 이거 먹어야 되겠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자, 88,000원인데 15만 원 주고 사는 것보다 낫겠다. 그러면은 그 소비자한테는 얼마의 이익을 갖다 주는 거냐면은 소비자가 이제 사는 순간에 이익이 되는 거예요. 얼마예요? 72,000원이 소비자는 이익인 거예요. 왜? 15만 원에도 살 건데, 영지버섯, 상황버섯 뭐 이런 거 사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다고 싶으니까 그거 전에 15만 원 주고 사 먹었는데, 그러니까 72,000원을 사는 순간에 버는 거예요. 이거를 경영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소비자 이익의 원칙,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건을 왜 사느냐? 자기가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재화를 가져서 그 효용이 내한테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물건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장돌배기 장사라고 그랬는데 제법 수준이 있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내가 허접하게 늑발에 땄어도 경영학 박사거든. 아이. 공부를 잘해서 딴 게 아니고 경영을 하다가 그냥 50 넘어서 대학원을 갔어. 그래가지고 요즘 경영은 어떻게 하고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드러나 봐야 되겠다. 뭐 학위야 따든지 안 따든지. 그런데 한 6년 다니다 보니까 이왕 고생한 거 논문까지 써가지고 학위를 받자 그래가지고 또 논문도 쉽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을 그냥 논문으로 썼어. 그랬더니 우수 논문이라고 이렇게 해서, 예. 저는 인생을 사는데 단거리 선수라기보다는 장거리 선수 같아. 내 친구들 중에 공부 잘했던 놈들, 말도 안 되는 놈들, 그 당시 예비고사를 뭐 한 개 틀렸느니 2개 틀렸느니 하는 이런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 그런 인간미 없는 인간들, 그런 친구들은 그냥 30대면은 그냥 전후에 박사학위 받고 그러더라고. 나는 계속 찌그러져 살고 장바닥으로 돌고 뭐 했는데 지금은 내가 뽀대가 나. 이런 말씀 안 되나? 그래서 출신이 바닥 출신이다 보니까 아직 언어가 고상해지질 못해가지고, 예. 그래도 내 논문에는 고상하게 써놨어요. 앱솔루트가 주머니에 있네요. 예. 여러분, 이게요 놀라운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상을 받았어. 그 상이 무슨 상이냐면 세종대왕상이라는 건데요, 이 세종대왕상이라는 거, 여러분들 장영실 상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세종대왕상 얘기는 별로 안 돌아다녀. 왜 그러냐면은 장영실 상은 발명 특허 중에서 많이 줘. 각 분야별로 많이 주는데 세종대왕상은 하나밖에 안 줘. 그러다 보니까 받은 상이 드물어. 그리고 막 우리나라 같으면은 예를 들면 막 전투기 만드는 데서 뭐 특허 나오고, 반도체 만드는 데서 특허 나오고, 막 LNG 선 만드는 데서 막 첨단 과학 쪽에서 막 특허가 나오니까 우리는 봐도 우리 생활하고는 별 상관이 없으니까 세종대왕상 특허는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세종대왕상을 받았어. 그 상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상이냐면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발명 특허 등록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기술 강국이에요. 전에는 미국이 많았고, 한때는 일본이 많았고, 독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발명 특허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예요.
1년에 10만 개에서 15만 개가 나와요. 우리가 이 상을 받을 때는 한 13만 개가 등록됐는데, 여러분, 발명 특허 등록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특허청에서 등록증 잘 안 내줘요. 그래서 변리사라는 직업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특허 신청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잘 꾸며주는 분들이 변리사라는 그런 아주 특수 직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렵게 등록된 13만 개 중에서 1등을 하면은 세종대왕상인데, 우리 앱솔루트 이 화장품이 받았다니까요. 이게 화장품 중에서는요, 그걸 받은 적이 없어요. 이 화장품이요, 어떻게 해서 그럼 화장품에다가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그냥 바르는데 무슨 거기에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막 세종대왕상 이런 것을 주느냐. 예. 여러분, 이게요,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에요. 좋은 원료를 많이 집어넣은 건 맞아요. 그런데 좋은 원료를 많이 집어넣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피부에 100% 그게 쓰이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다 쓰일 수 있도록 개발을 한 거예요. 그 쓰이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도록 개발을 한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항암제 있죠, 항암제. 항암제를 놓으면은 암세포만 가서 딱 죽여야 되는데 정상세포까지 막 죽여. 예. 그러니까 밥 못 먹어, 막 구토에 머리카락까지 다 빠져.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 왜? 정상세포들까지 막 죽이니까. 그래서 항암제는 암세포만 가서 타겟팅해서 죽일 수 있는 기술, 그게 DDS라고 그래요. 드러그 델리버리 시스템.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가서 타겟팅해서 암세포만 딱 죽일 수 있는 그 기술이 개발돼 있어. 그런데 그 기술을 어디다 적용을 했느냐? 화장품에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이런 것을 융복합이라고 그래요. 예, 의학기술과 화장품 기술이 믹싱되는 거.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 얼굴에서 잡티가 올라오고 이렇게 좀 거무튀튀해, 칙칙해. 그러면은 미백 성분이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백 성분은 다른 세포에 가서 붙어봐야 아무 효과도 없어. 그냥 어디가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멜라닌 색소를 생성시키는 그 세포에 가서 탁 붙어줘야 돼. 그러니까 야, 미백 성분들 다 이리 와. 그래가지고 그 멜라닌 색소를 발생시키는 세포를 집중 타겟팅하는 거예요. 요 기술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주름을 제거하는, 주름을 없애서 피부를 탱탱하게 하는 것은 이 콜라겐 성분이 이 피부가 탄력 있는 그 밑에 이렇게 탄탄한 그물망이 있거든. 그 그물이 끊어진 거야, 네트가.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쫙 해서 이게 붙여져. 그러니까 이게 탱탱해지는 거예요. 그런 신비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명 특허, 반도체 기술도 들어가 있고 막 전투기 만들고, 요즘 대한민국 막 국방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그냥 잠수함 기술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막 지금 난리치고 있는 이런 기술 국가에서 1등을 했으면 이런 것을 세계 1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화장품이면은 요거 한 병에 200만 원, 300만 원을 받아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도 이 명품을 바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왜? 500만 원으로 올리면은 더 몸살을 그냥 몸이 달아가지고 와, 저거 좀 사서 발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한 박스에 6종 세트에 20만 원을 안 해. 허접한 가격에 이 명품을, 이거를 평생 써야 되겠어요? 아니면 허접한 것을 그 비싼 가격을 주고? 여러분 화장품 가격에는요, 자, 백화점 수수료, 공항 매장 수수료 몇 프로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10만 원짜리 화장품을 사면은 거기에 3만 원, 4만 원은 매장 수수료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다가 광고료가 또 한 3만 원 들어가. 그 광고 모델은 그 화장품을 발라서 이뻐진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죠? 예. 그놈은 원래 이뻤어.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그 다음에 막 명품 잡지마다 도배를 하고 있어. 거기에 들어가는 인쇄비도 여기 화장품에 다 들어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바르고 있는 화장품 가격의 대부분은 여러분 얼굴에 발려지지가 않고 있어요. 5%가 넘어가면은, 우리 업계 비밀인데, 5%가 넘어가면은 엄청나게 좋은 화장품이다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광고도 안 해. 누가 광고하냐면은 여러분 얼굴이 광고야. 우리 회원들, 아니 뭐 발랐어? 피부과 다녔어? 수술했어? 땡겼어? 막 화장품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팔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얼굴이 이뻐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이쁜 것들만 고르는 게 아니야. 아무 상관없어. 아무렇게나 생겨도 지금 상태보다 더 좋아지기만 하면은 무조건 우리 모델이야. 다시 설명해줘요. 에? 왜 우리가 처음부터 이쁜 것들을 안 고르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광고 모델들 태어날 때부터 이뻤던 것들, 꼴보기 싫은 것들이 가져가는 그거를 아니 그것들 없이 여러분 이하 수준의 사람들만 다 몰려 살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쪽팔릴 일이 없었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쁜 것들이 주변에 막 눈길을 끌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쳐져 버린 거예요, 인생이. 응? 그래서 그 바닥으로 처진 인생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거예요. 쳐졌어도 상관없어. 이걸 발라가지고 올리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활진기고라고. 이거 나 너무 좋아합니다. 예. 너무 좋아해서 이게 원가가 너무 비싸. 인삼 들어가고 뭐 백봉령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원료 자체가 비싸. 예. 여러분들 이게 황제의 처방인 거 알죠? 옛날에 왕들, 황제들만 먹던 그 처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경옥거라는 이름을 쓰면은 안 돼. 한의과 쪽에서 못 쓰게 해. 예. 그래서 우리가 중진기고 비슷하게 활진기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는 너무 이름 그대로 정말 활력을 집어넣어주는. 그래서 이제 애터미에서 돈을 벌고 나면은 좀 안 죽고 싶잖아요. 예. 지금은 아이고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막. 뒤지겠네 막 이런 말 달고 사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달에 1억씩 버는 임페리얼 마스터 되고 나면은 죽어도 죽기가 싫어. 근데 뭐 안 죽고 싶다고 안 죽는 게 아니고 요 할진 기구를 드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처음에 워낙 비싸다고 막 제조업체에서 막 엄살을 떨어가지고 10g짜리로 만들었어. 안 되겠더라고. 야, 조금만 더 넣으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가격은 안 올리고 20% 증량해서 12g으로 만들었어. 예. 그러니까 해모힘은 면역력 증강이고 요 할진기구는 활력 증강을 위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업 설명해야 되겠네. 여러분, 이 애터미 사업은요, 무점포 무자본 사업입니다.
제가 요즘에 제 세종 살거든요. 세종시 시청 근처에 이제 그 강변 자전거 타러 가가지고 시청 근처 이렇게 상가를 가보면은요 참 참담해요.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 상가가 거의 다 비어 있어. 4층 건물인데 1층이 한 절반 정도 차고 2층, 3층, 4층은 다 비어 있어. 그래서 거기다가 뭐 임대, 그 옆에다는 매매, 금매 뭐 이렇게 써놨어.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요, 혹시 돈 벌어 가지고 내가 상가 하나 사놓고 노후 대책으로 삼아야 되겠다, 요 따위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예. 지금 그걸 사놓고 있는 분들이 피가 말라. 왜냐? 팔라니까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 임대는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런데 관리비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그 다음에 재산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확 버려버리고 싶대. 그냥 들어다가 그냥 극망에 그냥 빠뜨려버리고 그냥 나 없었던 걸로 하자 이러고 싶은데 이게 그냥 이게 그냥 뒷다리를 물고 그냥. 그래서 그 가게를 하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 임대가 안 나가니까 할 수 없이 내가 하자. 내가 하고 있으면은 좀 임대 놓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팔자에 없는 장사를 한다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더라고. 앞으로요, 이런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임페리얼 돼가지고 뭐 돈 좀 벌었다고 그런 거 부동산 투자해갖고 놀고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쫄딱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분들을 좀 구출을 좀 해줘야 돼. 예. 그리고 옛날에 좀 장사해가지고 돈 좀 버셨던 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익산 쪽에 그 백만갑 이제 100명 만나러 간다고 같이 다녀봤어요. 네. 그런데 상가가 요 중심만 딱 남아있고 거기서 20m만 가면은 문이 잠겨 있는데 그 안에 제품이고 뭐고 그대로 다 놓고 그냥 문을 폐점을 했어. 그런 데가 많더라고. 근데 그게 점점 좁혀져 오는 것을 느껴. 그러니까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슴이 쫄아들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이 전선이 점점 좁혀져 오는구나. 예. 왜냐하면은 다 지금 인터넷 쇼핑몰로 가버리고 아니면은 막 대형 마트, 대형 이런 쪽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찾아가서요, 요거 하나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여러분 그거 팔아줄 돈 없어. 예. 지금 뭐 돈이 벌려야 뭘 팔아주거나 말거나 하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사정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서 구출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계속 갇혀 사실 거예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애터미 사업은 인터넷 플랫폼 비즈니스, 첨단 비즈니스를 하는데 지금 그거를 하자는데 여러분들의 의식세계는 어디에 있냐면은 구닥다리야. 아이고 나도 이렇게 좀 돈만 있고 하면은 이런 점포 하나 가지고 이렇게 안 돌아다녀도 될 건데 부럽다 그러면서 들어가고 하나 팔아주세요. 이러니까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인드로 하냐면은 구해줄게요. 그렇다고 말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이 사람 구해줘야 되겠구나. 예. 그러면서 구해주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 돼. 제가 이 애터미 비즈니스를 저도 거절하다가 받아들였는데 너무 좋습니다. 미래가 너무 밝습니다. 저는 한 달에 1억을 벌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 희망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아우, 먼저 시작했던 분들은요, 지금 뭐 1억 버는 사람, 5천만 원 버는 사람, 매달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예. 그래서, 야, 정말 내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예. 같이 합시다, 같이. 예. 언제까지 여기 있을 겁니까? 여기서 버텨봐야 점점 찌그러져 가지고 망한 다음에 그만두든지 지금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세요. 근데 말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염장만 질러. 그냥 뜬구름 잡듯이. 와, 지금 뭐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런 점포 산업들이 앞으로 점점 어려워진다는데 참 우리가 실감이 나죠. 예, 앞으로는 더 무서운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어쩌다가 어떤 놈이 그 인터넷이라는 걸 발명을 했는지 참 우리의 고요한 삶을 건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당할 건지 아니면 그 인터넷 비즈니스를 올라타서 같이 날아가든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여간 쫑얼쫑얼 하면서 듣든지 못 듣든지 하여간 저는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들을 만나봤고 또 한 달에 1억씩 버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고, 저도 이렇게 좁은 데 갇혀 사는 삶이 아니고 비행기 타고 훨훨 날아다니면서 여행인지 비즈니스인지 여행이 비즈니스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스템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노동소득은 내가 노동을 할 때만 돈이 벌리는 거고, 시스템 소득은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아파서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돈이 벌리는 것이 시스템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스템 소득으로 옮겨 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고상한 얘기를 수준이 되든지 안 되든지 얘기를 그냥 하세요. 그렇게 그냥 못 알아먹어도 상관없어. 왜냐? 그 사람이 듣다가 보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애터미가 뭔데, 그러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찾아보고 뭐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간 가보자고 그래. 어디 가냐고. 하여간 가가지고 이 명강사가 얘기를 하는데 가서 한번 들어보자. 우리 배워갖고 뭐 남줄 거 뭐 있냐 그냥 하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모시고 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이 빅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팔아줘 이게 아니에요. 소비자를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비자를 만들려고 하면은 소비자가 잘 안 돼. 그 소비자가 어떤 소비자가 되냐면은 이제 내가 가서 이렇게 팔아달라고 하면은 착한 사람들이 팔아줘. 그러면서 나한테 대단한 일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 뭐 하나 갖다 줘. 뭐 이렇게. 그러면서 온갖 생색을 다 내. 그런데 그거를 계속 갖다 주려고 하면은 이게 차비가 안 나와. 기름값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지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애터미 사업 돈 안 된다고 그래.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가 돈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 소비자를 만들어야 돼. 스스로 회원 등록하고 스스로 주문하고 다른 사람 회원 가입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소비자 하면서 그 어려운 인터넷 등록, 인터넷 회사인 나도 어디 등록하려면 힘들어. 요즘에 보안 시스템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안 하려고 그래. 아이 골치 아파 그냥 갖다 줘. 자기가 갖다 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시키냐면은 사업을 시켜. 사업하자고 계속 펌프질을 해. 그런데 우리는 손해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투자가 없어. 투자가 없어. 왜 투자가 없느냐? 내가 다 투자해놨어 지금. 내가 다 투자해놨다니까. 여러분들 보고 투자하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애터미가 다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산 시스템 만드는데 수백억이 들어가. 응?
쇼핑몰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분 수당 계산하는 프로그램 뭐 해갖고 이 프로그램만 해가지고도 몇백 개야. 이거를 수십 명의 전산 전문가들을 시켜가지고 날밤새 가면서 그런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물류관리 시스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지금 27개국의 각국 언어로 이게 보여진다는 것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하면은 그걸 해야 돼요. 원래 왜? 인터넷 시대니까 인터넷을 해야 돈을 벌 거 아니요. 지금 가게 해갖고는 못 번다니까, 하던 사람도 망한다니까. 그러면은 취직을 하든지 입사서류 내가지고. 근데 받아주냐고, 문제는. 지금 이 나이에 대학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은 그 젊은 친구들도 지금 입사를 못 해갖고 난린 판에. 지금 40, 50 넘어가면은요, 진짜 용 빼는 재주 없으면 입사 안 돼. 그럼 입사 안 되면은 뭐 해야 돼? 돈 버는 방법은 딱 두 가지요. 월급을 받거나 내가 나한테 월급 주거나. 근데 월급 줄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사업을 시작을 해야 돼.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할 거냐 이거야. 지금 옛날 구닥다리 사업들은 지금 다 망해간다니까. 되는 사업이 어디가 있냐고. 옛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돈 버는 거 봤어, 나도 그거 해볼까 하고 하면은 다 망해. 지금 잘하던 사람들도 망해가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냐, 이 인터넷 비즈니스를 해야 돼. 첨다루로. 그런 놈들만 돈을 벌고 있다니까. 그냥 돈을 쓸어 담아버려 그냥.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그걸 투자할 돈도 없고. 그래서 애터미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터미는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이게 퍼스널 플랫폼. 그런 것을 다 만들었어. 물류 시스템 다 만들었어. 아마 여기 사업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가게 하나만 하더라도 재고 관리가 얼마나 힘들고, 재고 확보하느라고 돈 자금 관리가 얼마나 힘들고, 직원 쓰면 직원 쓰느라고 골치 아프고, 나중에는 사장이 뭐 하고 있냐면 다 가고 나면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런 거 하고 있어. 종살이 하고 있어. 폰만 사장이지 보면은. 아마 해본 분들 웃고 있구만 지금. 그런데 이 애터미 비즈니스는 깔끔해. 일단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게 없어. 물건 하나라도 사야 될 거 아니냐. 맞아, 사야 돼. 사서 써봐야 돼. 그럼 투자 아니냐? 그러면은 애터미에서 안 사면은 다른 데서 안 사요? 안 사고 살아? 치약 안 사고 살아? 화장품 안 사고 살아? 그러니까 그거는 투자가 아니요. 그리고 우리는요,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쓰던 거라도 가져와. 그 가져올 때는 바닥까지 다 쓰고 가져와. 왜냐하면 반만 쓰고 와도 우리는 갖다 버려 그거. 그래서 그냥 돈 내달라고 하면은 돈 내줘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가격이 싸지요, 품질은 좋지요. 그러니까 우리 칫솔 하나도요, 보통 칫솔 얼마예요? 칫솔, 쓸만한 칫솔 할인매장 백화점 가면은 2,000원 3,000원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 1,200원이야 그런데 이 칫솔이 평생 써도 정말 야, 이건 계속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내가 골랐어요. 왜? 이만큼 칫솔 사다가 나도 전에 샀던 것이 뭐더라 그러고 또 새로운 거 사고 새로운 거 사고 맨날 새로운 거 사. 그럼 집에 가면은 칫솔이 일정한 게 있어요. 이 디자인 저 디자인 막 다 다르잖아. 왜? 전에 썼던 것이 뭔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또 사가지고 와. 그랬더니 이번에 산 건 마음에 안 들고 전에 것이 뭐였더라 잊어버렸어 그냥. 그래서 내가 칫솔을 제대로 된 거를 하나 찾아야 되겠다. 내 평생 인생 칫솔을 하나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만큼 사다가 다 닦아봤어. 와, 잇몸이 나가더라고. 여러분 하루에 막 20번씩 칫솔질 해봐요. 잇몸 나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손등에다 비벼봤어. 그랬더니 이게 잇몸보다도 더 예민하게 판단을 해주더라고.
손등을 막 깎아 먹으면 그거 쓰면 안 돼요. 부드러워야 돼. 잇몸 질환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칫솔이에요. 여러분, 칫솔모가요, 그게 이 솔이니까 부드러운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강력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에요. 그거를 딱 자르는 순간에요, 잘리는 게 아니고 깨져. 따다다다다. 현미경으로 보면은 날카로워. 그거를 가지고 잇몸을 긁어대니까 이게 잇몸이 다 상처나고 거기 세균 들어가고, 그래서 잇몸 질환이 생기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칫솔이에요. 그래서 미세모여야 돼. 끝이 아주 부드럽고 동그란 거, 이렇게 그것을 찾아가지고 1,200원에 팔아.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2,000원, 3,000원 주고 아무거나 주워다 써야 되겠어요? 평생 애터미 칫솔을 써야 되겠어요? 예. 자, 여러분들은 이제 다 낚였어, 내한테 칫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써보고 좋으면은, 어유, 전에 피나던 것이 없어졌네, 그러면서 평생 칫솔이 되고, 다른 것도 좀 알려줘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소비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처음부터 소비자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갖다 달라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큰 돈 버는 사업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해. 그러면은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식당 한다고 다 성공해요? 카페 하면 다 성공해요? 성공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실패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 예. 사업이 원래 그래요, 세상이라는 것이. 예. 그래서 애터미 사업한다고 내가 100%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저도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자, 정말 이 애터미 사업 외에는 나는 방법이 없다는 분들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초기의 임페리얼들 보면은요, 되게 그런 분들이었어. 여기 박용옥 임페리얼이라고 계시거든요. 수산대학교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뭐를 했냐면은 수산업 관련 일을 하기는 했어. 뭐냐면은 생선 몇 마리 떼가지고 좌판에서 생선 팔고 있었어. 거기서 벌어가지고 난방을 못해서 집에 가면은 발바닥을 방바닥에다 댈 수가 없어서 들고 다녔대, 이렇게. 어쩌가 아니, 수산대학교 총장님이 들으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 수산업에 대해서 가르쳐 놨더니 그 할머니들이 하는 옆에 끼어가지고 그 생선 자판하는데 그것도 성공을 못해. 예.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임페리얼이 됐어. 예. 저는 그렇게 임페리얼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를 해도 못하는 사람이라 애터미밖에 할 게 없어서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예. 옛날에는 아버지는 부자였대요. 예. 근데 자기 자녀들은 다 가난하게 만들었어. 자기 아버지는. 그래가지고 군산 앞바다에서 수산업 해가지고 제법 큰 뭔가를 하고 그래가지고 본인은 또 정치한다고 나가가지고 떠들고, 임페리얼 탁 성급 스피치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자기 유권자들로 생각을 하고 막 연설을 아이고 못 떨어지게 하더라고. 출신은 자판 출신이, 그것도 요 생선 몇 마리도 제대로 장사를 못 해내는 사람이 정치한다고 막 멋지게 폼 잡는 거 보고, 아이고, 대한민국이 정치가 그래서 삼류 사류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예. 저런 사람이 나가가지고 참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냥 나라 살림을 여기도 저 생선 자판처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어벙한 사람도 애터미 와가지고 한 달에 1억씩 번다는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능력을 보지 마. 여러분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애터미가 중요한 거야. 애터미 시스템이 중요한 거라 이거야. 계속 자기만 보고 있어.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고 뭐 생긴 것도 못생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도 못하고 맨날 자기만 보고 있어. 자기를 보지 마. 아니 우리 저기 여기 있는 임페리얼 박용옥 뭘 볼 것 있다고. 생선 자판도 제대로 못하던 사람 그 옆에 홍영구 아이고 말할 것도 없어. 그 옆에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뭐 옆에 박용옥 깨지니까 막 시원하다 그러고 웃고 있는데 난 그 옆에 사람들 더 얘기 안 할게는. 아니 저기는 그래도 수산대학이라도 나왔는데 그 옆으로 가면은 그런 것도 없어. 그래갖고 어디 난 뭐 학력을 몰라. 중학교 나왔다든가 초등학교 나왔다든가. 아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크라운 마스터 그 4천만 원 이상 벌어야 크라운 마스터 되는데 그때 되고 나서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회장님 사실 저는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는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요. 그래도 크라운 마스터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지금은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야. 과거에 산업사회에서 내가 뒤졌어. 그래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산업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요 많이 아는 자가 적게 아는 자를 지배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지식사회라고 그래. 지식사회. 그때는 공부를 잘했어야 돼. 그 전에는요 농경사회에서는 힘센 놈이 장땡이요. 왜냐? 아니 논마지기라도 있어도 힘없어 갖고 비실거리면 그 농사를 못 지니까 힘 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사회 1차 산업사회에서는 힘 센 자가 힘 약한 자를 지배했던 것이 맞아요. 2차 산업사회에 딱 오니까 힘 센 놈은 깡패밖에 못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많이 알아야 돼. 그게 지식사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공부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사회에서 뒤져버렸어. 그러면 이제 지식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가 아닌 새 세상이 왔는데도 계속 열등의식에서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정보화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기 임페리얼들이 어떻게 임페리얼이 됐느냐? 10여 년 전에 나를 빨리 만났어. 그래서 임페리얼이 된 거지 뭐가 잘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박용옥 수산대학교 출신이 뭐 했다고요? 생선 자판 요만큼 해가지고 어디 거기 할머니들 벌어먹고 사는 거기에다가 수산대학 출신이 머리 뒤밀고 그러니까 그런데 애터미를 만났는데 왜 성공을 했느냐? 정보화 사회니까. 정보화 사회라는 것은 뭐냐면요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빨라야 돼. 그리고 이 정보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역할, 그게 허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허브라고 하는 거예요. 자, 허브로는 돈이 모여요. 터미널에 있으면 돈이 안 모여. 자, 정보화 사회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정보화 사회 스마트폰 쓰고 내가 뭐를 하고 그러니까 나 정보화 사회에 들어왔다. 정보화 사회에 들어왔는데 끄트머리, 단말기, 터미널에 들어오면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막 쓰고 전화를 하면은 여러분이 돈을 벌어요? 아니면은 통신회사가 돈을 벌어요? 통신회사가 돈을 벌지. 그게 허브야, 허브. 근데 그 허브는 하는 일이 없어. 뭐를 하냐면은 요 단말기하고 요 단말기를 연결시켜주는 가운데 있어. 정보가 흘러가는데 그 가운데 있어. 거기 있으면 돈이 계속 거리 다 몰리게 돼 있어. 요게 정보화 사회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돈을 버느냐의 터미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요. 지금 정보 받고 있는 거야. 예. 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해. 그러면 내가 정보가 지나가는 통로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허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돈이 떨어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하는 거예요. 요 원리만 딱 알아버리면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거 일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옛날 압구정동 있죠? 현대 아파트 있던데, 거기가 돈이 된다는 것을 그 과수원일 때 알았으면, 배밭일 때 알았으면은 여러분들이 힘들게 돈 벌까, 쉽게 돈 벌까? 쉽게 돈 벌죠. 예.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은 그거를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 저기 소양강 댐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불렀어. 그래가지고 이병철 씨 부르고 정주영 씨 불러가지고 소양강에다 댐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제 이 물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풍락동, 압구정 거기는 맨날 수몰 지역이야. 그래서 땅값이 싸. 거기 살기 싫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삼성 이병철 회장이면 어떻게든 싸게 견적을 넣어가지고 댐을 이제 공사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정주영 회장님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 뭐를 하냐면은 한강변에 수몰지역 땅을 사. 왜? 댐이 만들어지면은 수몰지역에 물이 안 차. 그럼 땅값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그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하고 현대 아산병원이 있는 풍납동 그 자리야 지금. 예. 그러니까 돈은 힘들게 번다, 쉽게 번다? 큰 돈은 쉽게 버는 거야. 잔돈을 버느라고 힘들어 사람들이. 예. 그래서 현대아파트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면은 돈이 바가지로 들어온 거예요 그냥. 공사를 한다고 그림만 붙여놓고 이미 그냥 분양 다 해버려. 그런데 집도 안 지어졌는데 집값이 올라. 그게 분양권 이런 거 있었죠. 예. 그러니까 정보가 중요한 거다 하는 거예요. 정보가 흘러가는 그 몫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버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여간 이제 이 애터미 사업이 그런 허브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건설해갖고 돈 벌고 그런 거 하기에는 머리가 아파. 그런 큰 일을 하려면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우리가 만만한 걸 가지고 해야 돼. 자, 치약 만만해요? 거대해요? 만만해. 화장품은 만만하지. 그냥 맨날 쓰던 거고 그냥. 그리고 내가 그걸 다 알아. 좋다, 나쁘다, 싸다, 비싸다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 그거는 그것도 자신이 없어. 여러분을 믿어야 돼. 세상에 믿을 놈 없는데 첫째는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 돼. 여러분 판단을 믿어야 돼. 자, 오늘 듣고 이게 저 회장이 하는 말이 일리가 있다, 맞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자기 판단을 믿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는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여보 내가 한 달에 1억씩을 벌려고 했더니 어디서 소리를 듣고 왔냐고 하는 순간에 내가 잘못 들었는가, 판단이 잘못됐는가 하고 꼬리를 내려버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의학적으로 정신박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의지박약. 자기 의지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내려고 하면은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 된다 이거야. 이거는 맞다. 그래서 남편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 다단계 아니야 그랬더니 다단계 맞아요. 하기만 해봐라 그냥 이혼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이혼 증서를 하나 써. 그래가지고 그럼 미리 찍읍시다.
나는 요 길로 갈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기 판단에 대한 확신, 의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하고 살아가지고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해도 한 달에 1억이 아니라 1년에 1억도 힘들었어. 그런데 내가 한 달에 1억씩 벌려고 하는데, 자, 나는 찍었으니까 당신도 찍고 가든지 아니면 안 찍고 따라오든지 요 정도는 돼야 임페리얼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판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써보면 좋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좋다고 얘기하고, 내가 써보고 싸면은 싸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뭐가 좋아? 사기당한 거 아니야? 그럼 돌아서 갖고 그런가? 의지 박약자들은 성공을 못합니다. 예. 그리고 세상에 사기꾼이 많아요. 그래서 믿을 놈이 없다고 그래. 근데 아무도 안 믿으면 여러분 성공 못해요. 그래서 어딘가 한 놈은 그래도 믿을 놈이 있을 거다. 그 한 놈이 혹시 저 박한길 회장 아니야? 하고. 예. 그래서 제가요, 그래도 존경받는 CEO에도 이렇게 올라가고. 아니 그거요, 저 미국 국제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냥 내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우리 아들들하고 마누라 얘기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예.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이 우수 기업이라고 그랬어. 애터미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데냐면은 상업경찰이에요. 우리 유통의 검찰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도둑놈한테 검찰총장이 우수 도둑이라고 상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증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 다단계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무조건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우수기업이라고 상을 줬으면은 이거는 특별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는데요, 어떤 목표를 세우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달성이 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나는 정말 미쳐버리겠다. 나 몸 불살라 버릴래. 요런 정도의 목표를 세워야 돼. 그런데 되면은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막 이런 목표, 예를 들면 한 200만 원 한번 벌어보지 뭐, 이렇게 시작하면은요, 하다가 조금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동창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것이 지금도 그때처럼 나를 또 무시하면은 빈정이 팍 상해가지고, 내가 200만 원 벌려고 저거한테 또 당해야 되냐 그러면서 포기를 해버려. 그런데 여러분들의 목표가 한 달에 1억이면 어때요? 한 달에 1억 괜찮기만 해?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한 달에 1억씩 준다니까. 그러면 이제 1억을 어디다 쓸 것인가를 적어야 돼. 자, 받은 거니까 한 달에 1억. 지난달에 받아가지고 열심히 쓴다고 한 3천만 원 써갖고 7천만 원 아직 통장에 있는데 또 1억이 들어와. 우엄이 미쳐버리는 거야. 이 사업이요,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제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쳐야 돼. 근데 미칠 때 똑바로 미쳐야 돼. 뭐에 미치냐? 내가 벌 1억에 미쳐야 돼. 미친 사람의 특징이 있어. 아무나 보고 웃어. 그리고 아무 데나 들어가. 아무 말이나 해.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를 않아. 왜? 나는 1억을 벌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공자는요 다 미쳤단 말을 듣는 사람들이요. 성공자는 미쳤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뭐 헨리 포드도 마찬가지고 에디슨도 마찬가지고 다 미친 놈들이야. 미치광이들. 그 미치광이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공을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다고 하면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제정신으로 산 거야. 제정신이니까 남의 눈치도 보고 남 어느 정도 하는지 나도 그 수준으로 해야 되겠다, 요렇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니까 지금 요 모양 요 꼴이야. 그런 사람들이 다 그 모양이라니까.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히 미치광이가 돼야 돼.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1억을 버는 그런 목표를 세우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안 하면은, 자, 한 달에 뭐 한 500에서 10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갖잖아요. 그 자리는요 불꽃 튀는 자리예요. 왜? 많은 젊은이들, 똑똑한 친구들이 500에서 1000만 원 버는 자리를 위해 가지고 도서관에서 날밤 새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죽고 살고 해가지고 그 자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머리 뒤로 밀어가지고 승부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걔 똑똑한 놈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곳, 더 높은 곳으로 가버려야 돼. 그러면은 거기는 경쟁이 없어. 한 달에 1억 벌겠다는 놈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로 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경쟁이 없어서 블루오션이다, 푸른 바다다 이래. 500에서 1000만 원 버는 그런 자리, 정신 똑바른 사람들이 가는 자리는 거기 가면은 피가 터져. 그래서 피바다, 레드오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전투력도 중요하지만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500에서 1000만 원 버는 그런 자리는 가지 마. 왜?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처럼 500에서 10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득식을 해. 그러니까 그 자리는 경쟁이 심하다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 경쟁자가 생기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왜 하필이면은 다단계를 하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당신은 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가지고 뭐 자동차 부품도 만들고 제조업을 해도 잘할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다단계를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 요 업종은 삼성이 절대 안 들어와. LG도 안 들어와. 현대도 안 들어와. 만약에 삼성 다단계 주식회사, 현대 다단계 주식회사 그러면은 애터미 다단계 주식회사에서 사업할래요? 삼성으로 갈래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다 갈 거 아니요. 그런데 요 업종이 과거에 선배들이 똥을 많이 묻혀놨어. 구린내가 나. 그러니까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냥 똥 묻을까 봐서 절대로 안 들어와.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요 똥밭에서 내가 깨끗하게만 하면은 성공을 한다 못한다? 한다. 그리고 삼성, 현대, LG 이런 회사들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 애플도 안 들어와. 구글도 안 들어와. 요런 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못했더라도 지금 그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이해가 가신 분은 지금 머리가 좋은 분들이에요.
충분히 지금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이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 근데 지금도 삼성이 왜 안 들어오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그거 학교 다닐 때 미적분 잘 풀었더라도 아무 소용없어. 영어 콘사이즈 다 외웠더라도 아무 소용없어. 그런 것을 저 헛똑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 잘했는데 멍청한 놈들이 있거든. 나는 걔네들 보면은 인생 살면서 그 공부 잘했던 나를 위축시켰던 그 놈들이 멍청하게 사는 걸 보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 어이씨, 그냥 내가 쟤한테 그냥 열등감 느끼고 나 찌그러져 살았는데 그냥 어이씨, 왜 저 루트 시그마 이런 거 잘 푼다고 나는 그런 거 못 풀어갖고 그때 완전히 그냥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학교 공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이제 학교 공부 잘했는데 이거 잘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공부를 못했다고 안 할까 봐서 지금 위로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좋아해? 위로 받는다 이렇게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야 되는 필수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누구의 성공이에요? 내 배우자의 성공? 또 이러면은 또 그건 싫다는 사람이 있어. 네. 자녀의 성공, 부모의 성공, 내 형제간들의 성공. 여러분들 한 달에 1억씩 벌면 어떡할 거예요? 남 줄 거예요? 절대로 안 주고, 자식한테도 안 주고, 남편한테는 더더욱 안 주고, 나만 쓸 거예요. 줘야죠. 그렇죠? 예. 우리는 내가 성공을 못하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깨가 처져 있어. 예. 힘들어해.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성공을 해야 돼. 예. 우리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지식사회가 지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 바꿔야 될 게 하나 있어. 공부하란 말 하지 마. 애들 보고 공부하란 말 하지 마. 공부하란다고 잘하지도 않아. 그렇죠? 예. 도리어 역효과야. 공부하라고 그러면은. 예. 가만 놔둬.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 평생 먹고 살 거는 엄마가 아빠가 다 벌어놓을 거니까 너는 먹고 사는 일, 돈 버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아니 멋지지 않아요? 그러고 너는 야 사람이 돈 버는 것 말고도 가치 있는 일들이 참 많단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또 음악을 하거나 미술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인류 사회에 가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단다. 그런 거를 해라. 뭐 여행을 하고 싶으면 여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로 승부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놈이 공부 안 해갖고 망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다고 공부 안 하는 놈은 시켜도 원래 안 할 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보고 해결하라고 그러지 마. 내가 해결해가지고 자녀들까지 3대까지 해결을 해줘. 그래서 애터미는 3대까지 상속이 되는 거예요. 상속이 내 코드가. 그래서 내가 임페리얼이 되면은 내 아들도 임페리얼, 손자도 임페리얼.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의사 면허 상속돼요? 안 돼요? 안 돼. 판검사 면허 사법고시 합격하고 이런 거 해도 안 돼. 장관 자리도 상속 안 돼. 대통령 자리도 상속 안 돼. 상속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바로 애터미 임페리얼 자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가지고 100년 동안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00년 동안 버는 돈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계산 안 해봤을 거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요. 한 1,000억 돼요, 1,000억. 예. 한 달에 1억씩, 1년에 10억 벌어. 100년이면은 1,000억이라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터미 사업이 저기 저 스티브 잡스나 그런 친구들 IT 하는 그런 친구들만 몇천억을 버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애터미도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를 더 알아봐야 되겠어요? 안 알아봐야 되겠어요? 알아봐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제 동영상 과거에 해놨던 거 수백 개가 떠 있어. 우리 리더들 동영상도 엄청나게 떠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정말 좋은 영상들 많이 올려놨어요. 밤새도록 봐. 잠자지 마. 잠자지 마. 언제 잠자냐? 잠을 자더라도 돈이 계속 들어올 때 그때 자도 안 늦어. 그런데 잠자는데 돈 안 들어오는 사람은 잠을 자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공부를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 하느냐? 20시간씩에 20시간씩. 예? 그리고 성공하려면요, 잠을 자면 안 돼. 그럼 어떡하느냐? 사람이 죽어버릴 거 아니냐? 죽기 전에 기절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잠 안 잔다고 죽는 것이 아니요, 기절했다가 깨어나고 기절했다 깨어나고, 요게 리더들의 삶이에요. 성공자들은 그렇게 살아. 그런데 멍청이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냥 편하게 사는데 속마음은 드글드글 끓어. 너무 속은 그냥 뒤집어져.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몸은 그냥 기절했다 깨어났다 기절했다 깨어났다 이런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도 밤잠을 안 자요. 밤잠을 안 자고 뭐를 한다고 지금도. 그런데 속은 편안해. 왜? 애터미 망해도 괜찮거든. 여러분이 답답하고 뭐 그렇지 뭐 나야 뭐. 왜냐면 빚이 없어. 그냥 요 건물 남어. 그러면은 뭐 공장으로 팔든지 뭐. 그래서 무차입 경영. 예. 그래서 일일 청산 시스템. 예. 그러니까 내가 뭐 회사가 망할까 봐서 지금 땀 흘려서 마무리 떴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에서 지금 안타깝게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 미치면 미치고 못 미치면 못 미친다.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미치면 미치고 못 미치면 못 미친다. 다 같이 미치자. 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십시오.